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7회차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자원, 공동체에서 MBC를 어떻게 적응할 수 있나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 사회 문제까지 이 비폭력 대화가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마샬 로젠버그가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것도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회 갈등,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거든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예. 사실 요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이 가족하고 친구하고도 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더욱더 심하고요. 그쵸? 서로 다른 정보를 접하다 보니 완전히 다른 신념과 세계관을 갖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럴 때 MBC가 더더욱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 뒤에는 욕구가 있다는 걸 찾아보고 그걸 또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안정성, 전통, 그리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평등, 변화, 혁신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 사실 그걸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욕구들을요, 어떻게 서로 존중을 할 수가 있나요? 당신은 사회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 안정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견해가, 신념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더욱 그 사람의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극단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 뒤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음, 그런데 만일 팩트나 정보가 틀렸을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쵸? 직접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죠. 그 대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다른데 혹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보셨나요?" 라고 호기심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선생님, 이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좀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우, 참 이게 난감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가족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정치 이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그리고 화제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SNS는 특히 우리 조심해야 돼요. 글로는 어 전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내 감정을. 음. 그래서 반박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아니면 내가 이 글에 댓글을 달면 정말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까? 라고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도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거를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럴 때는 개인 메시지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죠. 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네. 사실 이 가면 갈수록요, 성별, 세대,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집단 갈등에도 MVC를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집단 갈등도 결국 개인들의 욕구가 모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세대 갈등을 보면 기성세대는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와 혁신을 중시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둘 다 소중한 가치죠. 하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뭉치면은 더 극단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단 역학이 작용하면 개인적으로는 온순한 사람도 그걸 따라서 극단적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집단 정체성보다는 개인으로서 만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로 어떤 세대는 다 그래라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당신 개인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집단의 대립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직장에서요, 성별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이런 민감한 이슈일수록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는 거죠. 일반론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상대방이요,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죠? 음. 그때는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접근이 중요해요. 그래도 선생님, 차별 발언은 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니 제가 속상해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라고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모르겠네요. 예. 혹시 이게 지역 감정 그쪽이나 아니면 학벌주의 같은 것도 다룰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다른 이슈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편견 뒤에는 불안이나 열등감 또는 우울감 또는 자부심 같은 감정이 숨어 있어요. 지역이나 학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혐오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봤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온라인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혐오에는 혐오가 오잖아요. 그래서 맞서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맞서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선생님 생각에는요, 실제로 이 비폭력 대화가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이죠. 마샬 로젠버그는 실제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에서 그리고 루안다와 그 내전에 참여할 때 화해 과정을
MBC를 통해 활용하셨어요. 큰 사회적 변화도 결국 개인들의 마음 변화에서 시작되잖아요. 사회 운동을 할 때도 MBC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나쁘게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 문제를 예로 든다면 기업을 환경 파괴범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기업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발전을 원할 텐데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도 비폭력 대화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욕구도 있겠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고 또 그래서 더 나은 정책을 그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접근 방식도 있어요. 예. 그럼 약간 방향을 바꿔서요. 미디어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오늘 질문이 너무 공격적인데요. 네. 네, 미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죠. 우리 개인도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언론을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비폭력은 활용이 많이 중시되는데요. 특히 어려서부터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 평생에 걸쳐서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할 때 처벌보다는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예. 선생님 혹시 비폭력 대화가요. 회복적 정의라 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두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자 대안적 패러다임이에요.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진정한 이해와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쉽진 않지만 MBC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 나 자신이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가족, 친구,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비폭력을 실천하면 그것이 점점 확산될 거고 또 더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배워야 되지만요. 그리고 앞으로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
와, 17주 동안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먼저 사회적 갈등도 개인적 갈등과 같은 원리로 접근한다.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대립을 넘어서서 개인으로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누구누구는 다 그래 라는 일반화 시키기보다 당신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질문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고 그것을 주변으로 조금 더 확산시키거나 하는 진정한 사회 변화가 시작되겠죠. 예. 그러면 전체 시리즈를 돌아보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MBC는 단순한 소통 기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두가 욕구가 있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일상에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지 부탁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지만 MBC는 평생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여행으로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모두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